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과 다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우리 외교부와 남북 협력 또 북한 강력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비건 부장관의 메시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트럼프는 뭐 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뭐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김정은과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고 도움이 된다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뭐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없어요. 일단 보도를 보면. 예. 뭐에 재선에 도움이 되면 하겠다는 건지. 예. 뭐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가 아니라 그걸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볼튼 회고록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안보 사항을 대부분 다 자기 재선과 관련해서 유리할 때만 뭘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가 뭐 재선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 그런 걸로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밝히는 걸 보니까. 예, 결국은 뭐 재선 아니면은 뭐 정치적 수사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뭐 트럼프의 행동이 사실 그런 게 가장 측근이었다가 지금 트럼프로부터 경질당한 볼튼이 그다 폭로를 했고 뭐 조카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예. 트럼프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에 함몰돼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어쨌든 뭐 차기 대선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메시지를 북한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영변액을 폐기하면 상당한 그 제재 완화 같은 걸 해주는 그런 구체적인 뭔가 메시지를 바라는데 트럼프를 만나야 또 지난번 하노이처럼 망신만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 입장에서 보더라도 만나서 뭐 성과를 못 거두면은 낭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거칠의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칠의 이야기다. 진정성이 알겠습니다. 별로 없는 거죠. 자칫 정상회담에서 성과 못 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비건 부장관이 이 시기에 방한한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비건은 뭐 한미 동맹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들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이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뭐 정례적인 협의하려고 하는 시간에 왔다라고 보고요. 7개월 만에 온 거거든요. 비건이 이제는 그 국무부의 2인자가 돼서 한미 간에 전략 대화돼야 되고 우리 제일 차관하고는 전략 대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도훈 평화본부장 차관보하고는 북핵 문제 협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현안들이 많잖아요. 지금 방위 분담금에다가 또 뭐 한미일 삼각공조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게 부장관의 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물론 뭐 지난달에 북한이 뭐 엄청난 도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침을 협의할 필요가 있고 이도훈 본부장은 지난번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하는 건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도 지금 만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미 간의 동맹 관리하러 온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뭐 북한 문제 때문에 일부러 방한을 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겠네요. 일부러라기보다는 일단 트럼프로서도 지금 한국의 그 한국하고 그 관련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엄청난 그 만행을 자행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관리를 안 하면 이거 대선에 큰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가서
어쨌든 뭐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북한이 뭐 난동을 띄지 못하도록 관리를 좀 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작년 중반부터 계속 그러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실무회담 하자는 거고요. 예. 북한은 만나봐야 뭐 뻔한 얘기하는 거니까 만날 필요 없다 그러고 북한이 안 만나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도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최선희 만납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판문점까지 갔는데 지금 최선희가 안 나온 걸로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대화를 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북한은 그런 내숭 떨지 마라. 실제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태도를 바꿔야지 태도는 하나도 안 바꾸면서 말로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를 이제 요번에도 비건이 와서 서울에서 그렇게 얘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최선희 제1부상하고 북미 국장하고 돌아가면서 성명을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건이 오늘 회담 뒤에 나온 얘기 보면 북한이 솔깃할 만한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비건 부장관이 오전 일정만 있고 오후 일정이 비워져 있던데 혹시 뭐 판문점에서 뭐 어떤 대화가 있을까 뭐 기대하는 분들 계시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모양이네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번에 온 목적은 우리 친구들과 동맹국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온 거지. 최선희로만은 만나자고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 만날 용의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야, 내가 언제 뭐 만나자 그랬냐?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힌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비건이 한 얘기 중에 나는 최선희 제1부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볼튼 대사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건이 말을 안 했지만 주한 미국 대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최선희 부상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 최선희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 얘기가 지금 흘러나왔는데 이 얘기는 뭔가 대화가 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카운터파트인데 최선희는 창의적이고 뭔가 일이 되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대화가 되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북한이 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걸 만들어서 뭐 이런 건데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또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변화가 생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측 좀 하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워킹그룹을 그냥 이제부터 안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한미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한미 워킹그룹이란 게 무슨 한미 간에 앞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내지 2번 워킹그룹 실무 회의를 한다. 이렇게 약속한 게 없거든요. 예. 문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의를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상의를 하더라도 제재에서 확실히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리는 사안 중에 예외를 받을 것만 상의를 하면 되죠. 예. 근데 제재에 걸리지 않는 거를 이게 안 걸리는데 해도 될까요? 물어보니까 미국에서는 북핵 문제 진전이 없는데 한국이 그렇게 앞서 나갈 필요는 없겠죠? 이러니까 또 안 하고 했거든요. 예.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워킹그룹을 우리가 오히려 더 활용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사항인데 그러나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해서 돌파해서 지금 돌파를 마련해야 되니까 이거 유엔 안보리 제재지만 제재 면제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협의는 얼마든지 해도 되죠. 예. 원래 안보리 제재 때문에 못 하는데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까지는 협의 안 해도 되는 걸 협의해가지고 미국이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안 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사사건건 다 논의를 했고 미국이 반대하면 하나도 못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예. 자, 외교 안보 라인이 어쨌든 교체됐는데 그러면은 정책적 변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북한하고 조금 더 대화 쪽으로 풀어나가려고 할 텐데 아마. 근데 북한이 과연 거기에 호응을 해줄 것인가?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대통령부터
뭐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전부 남북 대화를 적극 하자는 분들로 이제 다시 또 중용했잖아요. 예. 그리고 정용 실장이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다 남북 관계 잘해보자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돼서 남북 관계 잘하고 북핵 문제도 협상해서 남북 경협하면서 통일의 미래로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태세는 분명한데 예. 문제는 미국이죠. 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한국에 대해서 불만을 잔뜩 토로하고 있지만 그건 거의 대부분 미국이 들어야 될 소리를 우리한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싱가포르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 중에 북미 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미국이 거의 한 발도 뛰질 않았어요. 예. 근데 최선희가 하는 얘기 보면은 그 정상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지킬 생각조차 하지도 않으면서 뭔 만남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미 합의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비건이 와서 굉장히 수사적인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북한의 귀에 솔깃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이 싱가포르 합의 다시 들여다보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전선언이라든지 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면 좀 더 북한이 바라는 제재 완화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체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예. 그렇다면은 북한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 정부가 인사 개편하고 이렇게 간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구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이 북한한테 3분의 1 정도 있으면 미국한테 3분의 2 정도가 있다고 좀 봅니다. 예. 미국이 좀 태도를 바꿔야 돼요.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은 이상 우리가 계속해서 유화 제스처를 보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쉽지 않네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계속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측근들이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고 말이죠. 네. 트럼프의 재선 혹은 낙선 이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트럼프가 재선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물론 트럼프가 되면은 정상 간의 신뢰는 남아 있다고 하니까 예.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일단 정상 간의 신뢰가 있다고 하니까 기대는 되는데 조 바이든의 경우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 조 바이든도 사실 어떤 국내 정치적인 요인으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하는 걸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진짜 회담하는 걸 나빠서 현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하니까 비판한 측면이 있거든요. 낸시 펠로시도 그렇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서 지금 조 바이든을 굉장히 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당장에 중단기적으로는 좀 껄끄러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를 보면 정상회담 한 번 못했잖아요. 그리고 육자회담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대북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단력 있게 나가는 건 역시 트럼프가 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북미 관계만 보면 트럼프가 되는 게 더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대북 기조 자체는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대화를 하는 쪽이고요. 예. 그리고 조 바이든은 과거에 상원의원이나 부통령 할 때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늘상 강조했기 때문에 설사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할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측근의 폭로도 있었고 지금 대통령 조카 딸이 또 한 번 책을 출간하면서 폭로를 했습니다. 명문대에 부정 입학했다라고 하는 건데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사실 미국의 국부인 조지 워싱턴이 벚꽃 됐다가 아버지한테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부가 그런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그런 나라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입 수능 시험을 대리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예예. 명문대 와튼 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 근데 이게 이거 진짜 심각한 거고요. 근데 사실 조카거든요. 남이 아니고 형의 딸인데. 예. 그리고 또 박사예요. 임상 심리학 박사인데 인텔리고. 근데 완전히 자기가 본 삼촌은 절대로 전 세계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다가
그리고 평생의 삶이 다 사기와 기만이다. 이거 뭐 욕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욕을 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데 그때 자기 삼촌 트럼프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영화를 보러 갔다. 예. 뭐 이런 하여튼 굉장히 반감이 절절히 배어가지고 쓴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좀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인터뷰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온 건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존중하고 검찰 내 외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 건의하였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왔는데, 법무부 장관 이야기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냥 수사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서울고검 검사장 팀이 합쳐서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건의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다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830 정치특구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